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비트, 비트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트로 프로젝트 만들 때는 그냥 npm create bit latest 이 명령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위치에다가 쳐주시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비트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JSX 확장자를 브라우저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JS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 비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CRA라는 거를 한번 써봤거든요. CRA, 이거는 Create React App입니다. 요것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요거는 이제 리액트에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요거 대신에 비트로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간단한 서비스에서는 둘 중 뭘로 만들든 다 똑같기 때문에 비트를 쓰나 CRA를 쓰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이유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을 해줘요. 이거는 CRA입니다. CRA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보면 app.js 이거를 바꾸면 자동으로 여기 화면이 바뀐다. 요걸 이제 할 릴로딩이라고 그러는데, CRA나 비트나 다 코드를 바꾸면 여기 실제 돌아가고 있는 화면 요것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편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app.js 느낌표 막 넣어볼게요. 느낌표 넣고 저장을 딱 하는 순간 여기도 새로 고침 제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도 이렇게 추가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면 되는데, 좀만 더 원리를 알려드리자면, 여기 있죠. 요 파일들이 도대체 JSX잖아요. 요게 어떻게 브라우저에 인식이 되는 건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HTML이 없습니다. HTML이 없는데 여기 퍼블릭 안에 index HTML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루트가 있죠. 루트. 그래서 create react app이나 비트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 루트 안에 여기 이 소스 안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 루트 안에 넣어줍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여기서 개발자 로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루트, 분명히 저 index HTML에는 루트 안에 비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JS 번들 JS 요런 스크립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인덱스에서는 안 들어 있었어요. 여기에는 스크립트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스크립트가 추가되면서, 번들 JS가 추가되면서 이 루트 안에 이렇게 div 태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CRA나 비트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여기 있는 소스 폴더들을 하나로 합쳐서, 소스들을 하나로 합쳐서 여기 있는데 루트, 아이디가 루트인 태그 안에 파일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주는 과정은 CRA나 비트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코딩만 하면 돼요. 코딩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쫙 지워보고, 그럼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죠. 이런 함수를 이제 저희는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이 컴포넌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컴포넌트는 가장 메인이 되는 컴포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딱 이렇게 앱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스트릭트 모드는 사실 개발 모드에서 유용한 점도 있긴 한데, 이 스트릭트 모드가 있으면 가끔씩 특정한 게 두 번씩 실행되는 그런 버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루트 렌더 안에 앱 딱 이렇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는 저절로 여기 있는 루트라는 HTML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투두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투두 앱이라고 하면 막 할 일들 이제 등록을 하고, 할 일들 등록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들 완료했는지 체크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등록하고 체크하는 딱 그 두 개 기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리액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항상 데이터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투두라는 거의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투두로 했을 때 처음에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네이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의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 거기는 광고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스 데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 있죠. 그 중에서 데이터를 먼저 생각하되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데이터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바뀌는가, 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바뀌는지. 예를 들어 네이버로 따지면 네이버의 유저 정보 바뀌죠. 왜냐면 누가 로그인 할지도 모르고, 로그인 안 할 때 화면이랑 로그인 할 때 화면 서로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뉴스 기사도 계속 바뀌죠. 있었던 뉴스 기사가 내일도 또 있는 거 아니라 그날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광고도 매번 새로 고침할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을 리액트에서는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거는 스테이트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그래서 저희 이제 투두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투두. 할 일들을 전부 다 스테이트로 만들어 줘야겠죠? 스테이트. 그러면 여기서 스테이트는 이렇게 const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set state는 use state 이런 식으로. use state는 여기서 불러오셔야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to do, set to do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액트에서는 to do 할 일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 첫 번째 이 구조분해 할당한 첫 번째에서 가져오고 이 할 일을 바꾸는 거는 두 번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값은 여기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할 일을 바꾸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배열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거 이렇게 객체로 하는 실수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객체가 아니라 배열이죠. 배열로 꼭 해주셔야 되고 데이터의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타이틀 아침 챙겨 먹기 그 다음에 completed는 false 아침 안 먹었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점심 챙겨 먹기 저녁 챙겨 먹기 지금 한 점심이라고 해서 아침만 챙겨 먹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런 거를 화면에다가 그려줘야 되는데 항상 리액트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화면 만들 때랑 다른 점이에요. 리액트는 무조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저희가 화면에 그려줘야겠죠. 화면에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여기다가 가져다 쓰고 싶어요. 일단 가져다 쓰는 방법은 이렇게 JSX 안에서는 중괄호로 해야지만 그 자바스크립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거 자바스크립트죠. 요거 자바스크립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접근하려면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아침 챙겨 먹기 나왔죠. 아침 챙겨 먹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여기서 div로 한번 전부 다 감싸보죠. 이렇게 div로 감쌌어요. 그러면 줄바꿈이 되죠. 근데 이제 요게 저희는 여기 스테이트, 데이터를 스테이트로 만들었는데 이 스테이트는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나중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새로운 거 추가하는 그런 기능도 넣을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기도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따라서 안 바뀌죠.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는 말도 안 되고, 저희는 이게 지금 배열이기 때문에 반복문, 그 JSX에서 반복문 어떻게 쓰나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X의 단점이 조건문이랑 반복문 쓸 때 가독성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배열에 맵이라는 함수가 있죠. 맵이라는 함수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맵이라는 함수로 맵의 리턴에다가 타이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다가 반복문인 맵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맵 함수 모르시거나 아니면 여기가 왜 리턴 부분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리액트 들으실 때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배열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전부 다 할 줄 아셔야지 리액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자바스크립트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저희가 스테이트를 하나 뺐다 그러면 여기서도 자동으로 스테이트가 빠지죠. 이 반복문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이 부분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데이터를 전부 다 스테이트로 만들어 두라고 한 게, 저희는 이 화면을 바꾸지 않아요. 이 화면은 한 번 만들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스테이트밖에 없어요. 스테이트. 그래서 이 스테이트만 바꾼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반복문에서는 이렇게 제일 위에 키라는 걸 하나 넣어줘서 뭔가 좀 고유한 값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고유한 값을 t.id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id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씩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반복문 안에는 키 이렇게 넣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리액트에서는 가장 부모 태그 있죠. 가장 부모가 현재 div 이 클래스 네임 앱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다른 div를 나란히 추가할 수가 없어요. 가장 최상위는 꼭 하나여야만 됩니다. 꼭 하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러면 에러가 나요. 이러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나는 이거 이렇게 꼭 div 태그가 2개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른 div 태그로 한번 감싸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쓸데없는 div가 하나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원치 않으실 수도 있죠. 나는 이거 구조상 div 2개만 필요하지 이 감싸는 div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빈 껍데기, 이거를 프래그먼트라고 부르거든요. 프래그먼트.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를 하나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래그먼트. 근데 좀 황당한 게 지금 프래그먼트가 저희 주석을 썼는데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는 리액트에서는 주석이 요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주석하셔도 됩니다. 리액트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될 점은 자바스크립트 부분,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JSX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되고 문법이 조금씩 달라요. 아까 반복문 쓴 것도 그렇고 문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은 이런 식으로 조건문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참고로 하나 더 다른 거는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도 여기서 이렇게 클래스로 쓰면 안 되고 이러면 그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랑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래스 네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비슷한 걸로 라벨이 있거든요. 라벨도 원래 for 이거잖아요. 라벨 for 이건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의 for문이랑 헷갈리죠. 이것도 HTML for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네임과 HTML for 요게 다르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운데 정렬을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정렬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여기 앱이라는 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희는 이걸 적어준 적이 없는데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지금 여기서 인포트 CSS, 원래는 CSS 인포트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CRA나 비트에서 해주는 겁니다. 여기 가보면 요 앱이라고 이렇게 인포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 클래스 이름이 자동으로 이 문자열 이 부분과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CSS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인포트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CSS 모듈이나 아니면 스타일드 컴포넌트, 테일윈드 또는 뭐 바닐라 익스트랙트 요런 또 리액트에서 CSS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선호하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넥스트 강좌에서 아마도 바닐라 익스트랙트 요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넥스트 강좌에서는 아마 스타일드 컴포넌트 아니면 바닐라 익스트랙트 둘 중에 하나를 쓰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간단하게 CSS 파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할 일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할 일들이 없겠죠. 할 일들이 없을 때는 뭔가 할 일을 입력하세요. 이런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일들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이때 조건문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to_length가 빵일 때 요런 때겠죠. 할 일들이 아무 때도 없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if문 이렇게 쓸 텐데 이 JSX에서는 if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연산자를 대신 씁니다. 그래서 to_length 할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소괄호로 묶어서 div 안에서 뭐 예를 들어 할 일을 추가해 보세요 하고 저는 뭐 input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input. 그 다음에 만약에 할 일이 하나라도 추가됐다. 할 일이 하나라도 추가되어 있다 하면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는 반복문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요렇게.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쓰는 부분은 그냥 제일 바깥과 제일 바깥 여기 두 개에서만 서로 이 중괄호를 씌워주면 돼요. 그 내부에서는 굳이 따로 중괄호 씌울 필요 없고 그냥 자바스크립트처럼 쓰시면 됩니다. 중괄호는 자바스크립트의 시작과 끝에만 이렇게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어 할 일을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서 할 일을 추가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리액트는 화면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일단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려놔야 됩니다. 이 JSX 안에 앞으로 나올 모든 화면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추가한 화면을 조건문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네이버 화면이라고 해볼까요? 네이버 화면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있죠. 여기 요런 애들 제가 뭐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것들 여기 화면 넘어가는 애들 또는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들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 전부 다 이 JSX 안에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고, 예, 요거 이렇게 그 바뀌는 것들 있죠. 예, 요거를 이제 스테이트라 그러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트들이 바뀔 때마다 미리 만들었던 화면을 스테이트에 따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커런트라는 스테이트가 있다고 쳐보죠. 커런트라는 스테이트가 있을 때 요게 이제 그 뭐 사망 연산자 또 이런 데서 얘가 만약에 뉴스다 하면 지금 요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얘가 뉴스가 아니라 엔터다 하면 엔터테인먼트 화면, 또는 얘가 뭐 스포츠다, 뭐 얘가 스포츠다 하면 스포츠 화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망 연산자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두가 없을 때 화면이랑 투두가 있을 때 화면, 이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망 연산자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여기 이 투두 이쪽에서도 일단 하나는 추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투두가 하나 더 있더라도 저희는 새로운 투두를 또 등록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하면 좋냐면, 할 일을 새로 추가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풋창이 있죠. 그리고 이 인풋창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죠? 저희가 쓴 글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쓴 글들은 뭐죠? 데이터면서 바뀌는 거죠. 저희가 입력하는 데이터이면서 저희가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창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스테이트로 만들어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const new to도와 set new to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문자열. 그러면 여기는 value에서 new to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on change가 있어요. 여기 C가 대문자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JSX에서는 대소문자 구별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const 이름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죠. on new to on change new to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는 set new to에서 target.valu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한 글자 입력할 때마다 이 부분이 실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그때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이 new to도에다가 새로운 값을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못 바꿔요. new to도는 뭐 target.value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리액트의 원칙이에요. 리액트에는 그 단방향 원웨이 바인딩이라 그랬죠. 그 특성 때문에 이렇게는 못 바꾸고 set new to 이렇게 해서 target. 꼭 새 값을 지정하는 함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인풋 창에다가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전부 다 이 new to라는 거에 기록이 되겠죠. new to라는 거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버튼 추가하고 얘를 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폼 이렇게 바꾸고, 이거를 밑에도 근데 벌써 느끼셨겠지만 지금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나오고 있죠. 중복해서 나오는 거는 컴포넌트로 분리할 만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나중에 분리할 거니까 지금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 나중에 분리를 할 거다. 왜냐면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거에 문제가 뭐죠? 위에 거 바꿨을 때 아래 거도 또 따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실수로 위에 거는 바꿨는데 아래 거는 안 바꾸면 버그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중복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폼에서는 이제 on submit, 이 폼을 쓰는 이유가 인풋에서 엔터 클릭하면 바로 추가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이 폼 on submit 요거를 써줘야지 이제 엔터 같은 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on submit은 on submit, 그리고 submit이라는 함수는 const on submit은, 폼은 원래 제출을 하고 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prevent default,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거를 막아야 돼요. 리액트는 싱글 페이지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안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폼은 기본적으로 새로 고침을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prevent default 요거를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to 있죠. new to 요게 있는데, 요거를 이 to do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to do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to do 안에 넣을 때도 set to do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뭐 title은 new to do 하고 completed는 false, 그 다음에 id는 고유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랜덤 이거 쓰면 안 되긴 한데 그냥 랜덤으로 할게요. 이러면 잠시나마 고유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매스 랜덤으로 id 하면 안 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침 먹기 해서 추가를 하면 to do.map is not a function,
요거네요. 이 투두는 항상 배열이어야 되는데, 초기 값의 모양대로 배열이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 투두를 객체로 바꿔버렸어요. 투두를 객체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배열이어야 됩니다. 배열. 그래서 다시 아침 먹기. 이거 확대 좀 할게요.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 아침 먹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점심 먹기 하면 점심 먹기로 바뀌긴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니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침 먹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점심 먹기가 뒤에 추가되고, 요런 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의 코드에 따르면 setTo도에서 기존 거를 덮어 씌워버리게 됐어요. 기존 거를 덮어 씌워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서 사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뭐 to-do.push에서 가장 최악의 방법이, 실제로 돌아가지도 않는 방법이 이런 거. 저희가 기존의 투두가 있잖아요. 기존의 투두에다가 새로운 값을 푸시해서 그 다음 값으로 넣는, 요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안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투두에다가 푸시를 해버리면 같은 투두가 돼버리거든요. 같은 투두. 여기서 한 가지 원칙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게, 여기 set to 있죠. set to에 넣는 투두는 기존 투두와 다른 투두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투두 넣는 투두 해보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지금 요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리액트는 이렇게 요게 이제 false가 될 때만, 이전 투두와 다음 투두가 false가 될 때만 지금 스테이트가 바뀌었구나 알아차립니다. 요게 이제 불변성이라는 특성이에요. 불변성. 요게 엄청 초보자분들한테는 짜증이 많이 나는데, 불변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참조를 끊어주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const next to do 하죠. next to do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to도랑 next to도랑 false가 됩니다. 서로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같지 않게 참조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는 next to do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to도랑 이전 값이었던 to도랑 이제 저희 다음에 바뀔 값인 to도가 서로 다르게 되죠. 는 해보면 다르게 돼요. 그래야지만 값이 반영이 됩니다. 요걸 이제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코드가 엄청 지저분해지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나중에 emer라는 라이브러리, 이거 쓰시면 조금 깔끔해져요. 제가 emer라는 라이브러리 쓰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는 제가 넥스트 강좌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여기서 콘솔 로그 투두를 하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투두를 바꿨죠. 투두를 바꿨는데, 그러면 그 다음 줄에는 투두가 바뀔까 하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뀜.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요것도 초보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set to do 이렇게 스테이트를 바꾼 다음에 스테이트가 바뀌었나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요게 사실은 비동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비동기 때문은 아니고요. 요거는 배치라는 거, 이 배치라는 것 때문이기는 합니다. 비동기 때문이 아니고 배치 때문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리액트 한 고급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비동기랑 비슷한 동작을 한다. 하지만 비동기는 아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이렇게 to 찍어봐도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바뀌는 건 언제 알 수 있냐? 바뀌는 거는 여기서 못 알아요. 이 onSubmit 함수, 이런 함수 단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 이 use effect라는 거를 쓰셔야 돼요. use effect도 여기서 불러오셔야 되고요. use effect를 써서 예를 들어 to do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use effect는 to도가 바뀌었는지 감지하는 함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바꿨으면 그 값이 바뀌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다 적어야 돼요. 이래서 리액트가 어렵습니다. 어떤 값을 바꿨을 때 바뀌고 난 결과물은 다른 함수에다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초보들한테는 좀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바로 바뀌지 않는다. 요거까지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아침 먹기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잘 되고 있죠. 점심 먹기. 근데 2번씩 추가가 되네요. 저녁 먹기. 왜 2번씩 추가되는지는 버그인 것 같은데, 아침 먹기, 점심 먹기, 저녁 먹기. 여기 투두 푸시도 있네요. 이 투두 푸시를 지우고 이렇게만 써줘야 되죠. 그래서 불변성, 스테이트 바꿀 때는 이렇게 불변성을 지켜줘서 통째로 바꿔줘야 된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고,